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FC 루가노 대 파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루가노는 바츠 원정 패배 이후 다시 연승에 성공하며 5위로 올라섰으며 첼시가 유일하게 오전 전승을 기록 중인 컨퍼런스 리그인데 2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팀에서 2골 이상을 뽑아낸 선수가 없긴 하지만 필드에 나서는 선수들이 모두 공격적이기에 전개가 잘 된다. 피지컬에 강점이 있는 보타니가 공중볼 경합을 잘하기에 이선에 찬스가 나는 점도 인상적이다. 파포스는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8위권을 추격 중이며 8위 안에 들어와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으로 갈 수 있기에 원정에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단 상대가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팀이고 홈 전승 중이기에 무작정 공격에 기여를 올리긴 어렵다. 이반 슈니치와 페페 등 키프러스 리그 최고의 중앙 조합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다. 루가노의 승리를 본다.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로잔에 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스위스 리그 1위를 지키는 팀이고 컨퍼런스 리그 홈 전승 중이다. 상대의 거친 중원 압박을 맞아서도 그르지치와 마무드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포타니가 세트피스에서 공중볼을 따내며 이선의 세컨 찬스를 제공할 루가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하츠 대 페트로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츠는 대회를 연승으로 시작했지만 하이덴하임전을 시작으로 3연패했으며 아직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순이긴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 연패를 탈출하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리그에서 킬마너게 패하며 주춤하긴 했지만 홈에서는 최근 무패 중이기에 홈의 이점을 활용하려 할 것이며 팀의 주포인 생클런드를 비롯해 포레스트와 케네스 바르가스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페트로쿱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탈락이 유력하고 물론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중하위권 팀들이 부진하면 24위 이내 진입도 가능하지만 가능성일 뿐이며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기에 하츠 원정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무승부는 큰 의미가 없기에 최대한 공격 위주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 하츠의 승리를 본다. 페트로쿱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단 2골에 그치는 등 찬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플라터커의 한 방을 기대하겠지만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고 포레스트와 바르가스 등 스피드와 돌파를 겸비한 측면 자원들이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생클런드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하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파나티나이코스 대 디나모 민스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대회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헬싱키와 뉴세인츠를 연파하며 중위권으로 올라왔으며 생케벨트와 물라데노비치 등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살아났기에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막시모비치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고 주리치치와 이오아디나스 등의 문전 앞 마무리도 좋아졌기에 이제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다. 민스크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란을 잡고 대회 첫 승을 신고했으며 알렉세이와 글랩드이 세트피스에서 마무리해주며 연패를 벗어났고 그러나 이번 대회 참가팀 중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자국의 전쟁 관련 이슈로 홈 경기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다. 파나시나이코스의 승리를 본다. 민스크가 난적 상대로 나설 원정 일정에서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홈팀은 이오 아디나스와 주리치치 등 지난 경기 골을 기록한 선수를 제외하더라도 테테와 우나이 등이 언제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고 파나시나이코스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토폴라 대 FC 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츠는 루가노에 승리했지만 다음 두 경기에서 연속 멀티 실점하며 승리하지 못했으며 밀로스 판토비치와 바니악 등이 나서는 공격진은 확실한 시너지를 내며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수비가 다소 불안했고 그래도 잘하는 홈 경기 일정이기에 강점인 최전방의 시너지를 앞세워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노아는 첫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쳤고 최강 첼시 원정 완패는 그렇다 쳐도 비킹기루와 아포엘 등을 상대한 홈 연전 승점 1점은 아쉬웠으며 그래도 아직은 다음 라운드 진출을 노릴 만한 상황이기에 이번 대회에 대한 의지가 있다. 원정이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중원을 두텁게 하며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바치의 승리를 본다. 노아는 홈에서 그나마 승점 4점을 따내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두 경기 무득점 9실점으로 부진했다. 이 경기 역시 부진한 원정 경기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밀란 라딘과 자코바치 등 패싱게임에 능한 볼란치 조합이 공격 작업을 잘 이끌 것이고 판토비치가 해결할 바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바냐루카 대 오모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라츠는 아포엘과 린츠 상대로 승리하며 중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그러나 직전 원정에서 샴록에 완패하며 좋았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고 최전방에서 해결하
데스포토비치의 존재감이 크긴 하지만 콜라시니 리그와 달리 측면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수비 라인의 기복도 있었고 그래도 그라우바크의 중원 존재감은 크기에 홈에서 반등을 노린다. 오모니아코스는 라피트빈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으며 아이슬란드 팀인 비킹기르를 잡고 시작한 대회에서 3연패를 당했는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고 팀의 주포인 카코올리스를 비롯해 세메두가 골을 터뜨렸고 헬란더가 상대 공세를 잘 저지했다. 그로 인해 순위를 끌어올렸고 이제 24강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위치를 점하려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오모니아코스가 전력상으로 다소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유럽 대항전의 단골이라는 이미지도 강하다. 그러나 원정에서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진 못할 것이며 메이제스와 에레라 등이 경기 내내 상대의 침투를 안정적으로 저지할 것이고 그라우바크의 보호가 있을 보라츠가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